장례식 날 처음 알게 된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무심한 가장은 아니었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고향에 내려갔다. 어머니와 다투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였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현실감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의사는 고통 없이 가셨다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장례식장은 빠르게 준비됐다. 친척들, 회사 사람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지인들까지 하나둘 모였다. 아버지가 살아온 시간이 사람들의 얼굴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날 오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한 장례식이었다.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의 나이는 10살 남짓으로 보였다. 여자와 아이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처음에는 조문객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방명록에 이름을 적지 않았다. 대신 접수대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고인 가족입니다.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향했다. 상주분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고인 가족이라고 하셔서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다.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고인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아직 빈소 안에 계셨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여자를 빈소 밖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아이도 따라왔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낯선 이름과 아이의 이름이 있었다. 배우자와 자녀. 머리가 멍해졌다. 언제부터입니까? 내 질문에 여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20년 됐습니다. 2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울렸다. 그때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작게 지방 출장을 간다던 이유, 주말에 혼자 외출하던 시간,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던 통화들,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일로 포장돼 있던 것들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을 겁니다. 그분은 끝까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 말이 가장 잔인하게 들렸다.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건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례가 끝나면 상속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장례식 날이었다. 아버지를 보내는 날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법적으로 그 아이도 상속권자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릴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너질 게 분명했다. 여자는 말했다. 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 아이 역시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 아이에게도 오늘은 장례식이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나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빈소가 정리된 뒤였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혹시 모르던 게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니? 나는 말하지 못했다. 그 대신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평생 한 사람만 믿고 살아온 얼굴이었다. 며칠 뒤 모든 사실은 드러났다.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고 결국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편한 선택만 했구나.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상속 절차는 길고 복잡했다. 여자와 아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았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왔다. 그 집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너무 많았다. 장례식 날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했다. 묵묵한 가장, 책임을 다한 남자.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버지는 두 가족을 만들었고 두 가족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남긴 건 사랑도 보호도 아닌 서로에게 남은 깊은 상처였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단순하다. 어떤 비밀은 끝까지 숨긴다고 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 장례식 날 알게 된 진실은 이미 너무 늦은 뒤였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